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스타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스타들의 솔직담백한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스타 초대석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또 인생 대박송으로 우뚝 선 트로트 멋쟁이의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최근 유튜브 방송을 계기로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자 어제 밀양시장이 시의회와 80개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가 아닌 20년 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밀양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밀양시 홈페이지에는 집단 강간의 도시, 성폭행을 두둔하는 도시, 이런 등의 항의성 글들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밀양시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해자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 혐오 분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밀양시장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밀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그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서 네. 일파만파죠.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고 또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화성 리튬 제조 공장 화재 사망자는 지금 23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정부 각 기관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다 아시다시피 그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 그러니까 사망 사고에 이르는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경영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는 이런 건데 경찰이 화재 사고 책임자를 입건했죠. 네, 맞습니다. 입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걸 이제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종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이 경찰은 아리셀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회사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처를 했느냐의 여부가 사법 처리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화재 발생 이틀 전에도 불이 났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전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막지 못했다 이런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회사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화재가 발생하기 사흘 전이죠. 지난 22일 공장 1층에서 한 차례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작업자가 배터리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작업자들이 자체 진화를 했고 조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이후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더 안타깝네요. 네. 1차 사고 이후에 그냥 그렇게 종결하지 않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대비책을 세웠다면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없었을 텐데 싶은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당시 리튬 전지가 계속 폭발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리튬 전지는 그 물과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킨다고요? 요즘 전기차 화재 사고 가끔씩 접하시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보통 전기차를 물에다 그냥 담궈야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아예 공기하고 접촉을 차단할 정도가 되어야 불이 꺼진다. 그리고 전기차를 아예 모래로 그냥 덮어버려야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습니다. 리튬 전지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근데 전 세계가 바로 이번 참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학창 시절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리튬은 알칼리 금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거든요. 공기와 접촉하면은 급격히 산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전해액이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 응극과 양극 사이에 전해액이 들어가서 전자가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주는데 이 전해액도 인화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불안정한 물질이니까 이런 거에 만약에 불이 붙거나 아니면 폭발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고 배터리가 크게 부풀어 오르다가 터집니다. 여기에 불이 붙으면 금속에 불이 붙기 때문에 물로 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모래 같은 아예 공기를 차단하는 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근데 소화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우리나라에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리셀 공장에는 금속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D급 소화기가 있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11개 동에 5개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진화에 실패한 뒤에 연쇄 폭발과 대형 화재로 번진 후에도 소방당국이 손을 쓰기가 어려웠던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화재가 나면 급하게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뿌리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뉴스 영상을 보니까 그 작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걸 뿌리긴 뿌리는데 거기서 폭발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소화기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소화약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뒤늦은 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 기술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번에 화재가 난 것은 1차 전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냥 리튬 전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는 아니거든요. 보통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재가 나는 거 보니까 1차 전지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또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1차 전지나 2차 전지나 전지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화재 규정을 두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규정을 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불을 끈다 하더라도 전용 소화액 같은 경우를 어떻게 비치를 하고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도에 리튬 관련 배터리 공장만 88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D급 소화기나 특수 모래를 둬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한 400건 정도가 이미 이런 배터리 관련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 사고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그걸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뒤늦게라도 리튬 전지와 같은 화학 물질에 대한 소화 약제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같이 큰 화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덮고 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커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더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혹시 이재용 MC는 군에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길게 다녀오셨죠? 예, 전 학사 장교로 갔으니까 길게 저보다 갔다 더 길게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29개월 복무를 했습니다. 요즘 많이 짧아져가지고 그런데요. 혹시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서 추억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기 가까워요. 25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아. 가끔 그냥 휙 갑니다. 아, 갔다 오세요? 진짜요? 요즘도요? 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갔더니 부대가 없어졌더라고요. 다른 데 그래요? 옮겨갔더라고요. 요즘엔 뭐 군이 많이 개편되고 하니까요. 그랬는데요. 이상한 방식으로 군을 추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한 20대 남성이 과거 복무했던 부대에 가서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서 나 상급부대 장교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뚫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약 26분 동안 부대에 머무르면서 군사 시설을 사진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데요. 네. 민통선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비무장지대 안에서 근무했었거든요. DMZ에서 근무했었는데 나 장교야 한마디에 그게 열리는 문이 아니거든요. 이거 큰일인데 이거. 그 부대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걸 네. 잘 그 사정을 알아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도 아니 싶기는 그래도 한데요. 암구도 있고 이런지 나 장교야 한마디에 민통선
거기 철조망 보안이 뚫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렇죠. 네. 군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고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민통성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분증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전에 허가받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고요. 특히나 군부대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 적어야 되잖아요. 네, 확인해야 네. 되는데 네. 이 민통선 내로 들어가서 또 군부대까지 사진 촬영했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남성은 상급부대 장교라는 한마디를 하면서 민간인 출입 구역을 유유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안이 뚫린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부대 간부가 아닌 걸 알아채고 첫 번째 검문소 간부가 추적한 뒤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결과 상급부대 장교는커녕 현역 군인도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아니 진짜 황당합니다. 민간인이 민통선을 넘은 것뿐 아니라 들어가서 군사 시설을 촬영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예비역이기 때문에 가능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원래 가려고 했던 통일전망대가 단축 운영을 해서 방문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근데 내가 뭐 늘 다니던 데니까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과거 군 시절 떠올린 거죠.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나? 네, 글쎄요. 20대 남성이니까 아, 제대한 지는 얼마 안 20대니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구경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무 경험 때문에 군부대 내부 시스템과 자리를 잘 알았던 그런 장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네. 이게 뭐 스스로는 추억이라고 갔겠지만 지금 범행이라고 말했으니까 범행이죠, 이거는. 범행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억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뚫리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그것도 문제죠. 네. 근데 전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요. 무슨 초대 날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군부대 들어갈 때도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대장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거 최전방 지역인 것 같은데 민통선인데. 그렇죠. 최전방 지역이죠. 여기가 이렇게 뚫리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건전지를 살 때 좀 싸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걸 고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저도 마찬가지인데 비싼 게 좋겠지 이러고 그냥 고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전지의 성능을 비교를 해봤더니 최대 8.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서 네. 이 가성비 좋은 건전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건전지를 사면서 어떤 건전지가 좋은 건지 고민해본 기억은 솔직히는 잘 없습니다. 그냥 가서 비싸면 좋은 거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저도. 건전지를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브랜드를 보거나 아니면 뭐 가격을 보는 거 외에 별로 방법이 없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알칼라인 건전지 4개 브랜드 제품 7종 그러니까 이게 AAA형과 AA형 건전지 총 14종의 건전지 개당 가격을 비교를 했더니요. 저렴한 건전지는 개당 200원이었는데 가장 비싼 건전지는 1,375원이었다고 그래요. 오. 건전지 개당 가격만 따져보면 같은 규격이라도 약 7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야, 합니다. 차이가 네. 이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이 건전지 가격과 지속 기간은 그 시간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비싸면 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건데요. 한국소비자원이 4개 브랜드별 건전지 가격을 100원으로 환산을 해서 지속 시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AAA형은 제품별로 최대 8.6배, AA형은 최대 7.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성비가 좋다고 대량으로 샀다가 다 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다 쓴 건전지를 따로 모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려다가 이제 섞입니다. 새 건전지와. 섞여요. 저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서 당황했던 경험도 저도 며칠 전에 있습니다. 네. 경험이 있었는데요. 새 네. 건전지와 폐 건전지가 있는데 빼다가 어느 쪽 손에 들고 있는지 맞아요. 헷갈려가지고 저도 그래요. 네.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 건전지 구입할 때 사실 이렇게 벌크로 사듯이 많이 묶여 있는 것들을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싸게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소비자원에 건전지 권장 사용 기간을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요. 한 5년에서 12년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한번 사다가 좀 많이 사다 놔도 어. 5년 안에는 대부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묶음 개수가 많을수록 개당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멀티팩 제품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AA 리튬이온과 같은 충전식 건전지하고 일반 건전지 이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충전식이 훨씬 비싸잖아요. 네. 근데 200회를 사용했을 때의 소요 비용을 환산을 해봤더니 초기 구입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최대 42배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한 번 1차 전지 같은 거 제가 아까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2차 전지는 다시 충전해서 쓰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건전지가 초기 비용이 한 몇 배 정도 비싸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많이 쓰고 난 다음에 보면 이게 한 42배 정도 더 싸게 사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고요. 이게 또 요즘에 환경 문제가 이제 심각하잖아요. 건전지 별도로 분리해 수거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충전식 건전지는 이렇게 버리는 건전지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충전식 건전지를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소비자원에서 권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충전식 이게 리튬이네요. 그렇죠. 아까 요즘 화재- 리튬으로 많이 쓰죠. 화재도 리튬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지금 이번에 불이 난 거는요. 군용 건전지예요. 크기가 한 40cm, 30cm 큰 거. 정도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전지는 사실은 그 안에 관리를 잘못하면 네.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데요. 작은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충격을 주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그 정도까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유통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이라니까. 네. 대선 때 한 번 샀다 그 다음 대선 때 이제 아, 5년마다 그 주기로, 네. 아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세가 탄 일상이 반복되는 현대인들이잖아요. 네. 삶이 더 바쁜 것 같아요. 날짜도 더 바삐 가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일상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 불안증을 극복하는 비법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쁜 사회 속에서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증. 스트레스 받으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 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불안하고 자꾸 초조해요. 요즘 불안증,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우울감이나 불안 때문에 잠을 자꾸 못 자서 다음날 생활이 힘들고 악순환인 것 같아요. 문제는 불안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나타난다는데 불안이 쌓이다 보면 순간순간의 감정이 아닌 질환이 됩니다. 그것을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불안의 정도가 심하거나 자주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진단을 합니다. 불안장애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2022년 무려 88만 명을 넘어선 상황. 공황장애로 진단받는 사람의 수도 지난 2017년 13만 8,736명에서 2021년 20만 54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무기력, 소화불량, 두통, 수면장애 등 각종 신체적 증상이 원인이 되어 또다시 불안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불안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과 명상,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식단,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는 불안장애 체크리스트. 이 중 5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불안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내 일상을 파괴하는 불안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강원도 홍천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안윤정 씨.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잠에서 깨갖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잠시만요. 어라? 근데 왜 다시 눕는 거죠?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사실? 자는 게 아니고요. 아침마다 기를 다스리려고 5분씩 명상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도 수고하고. 엄마도 재밌게 놀고 있어. 어느덧 20대 중반의 나이가 된 딸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여전히 사랑스러운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오랫동안 아팠어요. 병원에 입퇴원도 반복하고 중환자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막 그랬거든요. 공황장애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는 무기력함에 빠져가던 안윤정 씨. 그러다 문득 딸아이가 보였다는데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 아프다니까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약 먹을 때 물도 챙겨주고 항상 저를 챙겨줬죠. 취준생이었던 딸마저 불안감에 휩싸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 보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아이를 잃게 될까 봐 치료는 물론 불안장애 극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결국 극복해낸 안윤정 씨. 그녀만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은 운동이라고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근육이완 운동이에요. 몸을 여기저기 힘을 줘서 5초간 긴장시키고요. 숨을 깊게 내쉬면서 힘을 빼는 겁니다. 잠시 의도적으로 근육에 힘을 줬다가 빼면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죠. 이어서 무언가 꺼내 마시는 안윤정 씨. 그건 뭐예요? 침량이에요. 이건 진짜 침량이에요. 심신 안정을 위해 찾아낸 그녀만의 또 다른 방법.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또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잖아요. 침량액이 심신에 안정을 준다고 해서 틈틈이 챙겨 먹고 있어요. 이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느낌이어서 요즘 들어 침량액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날 오후 출근했던 딸의 마중을 나온 안윤정 씨. 지연아. 엄마 왜? 아이고, 딸 기다리러 왔지. 잘 갔다 왔어? 딸 오늘 이거 안 챙겨갔더라. 엄마 가지고 나왔지. 아 맞다. 이거 챙겼어야 되는데. 역시 나 생각하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이게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 환이에요. 전통 소재 몇 가지를 배합해서 만든 거래요. 이게 더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상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많은데 이거 다스려주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받자마자 바로 먹어버립니다. 벌써 마음 편안해지는 기분이야. 그래? 스트레스 개선은 물론 심신안정, 항우울, 항불안과 기의 다스림에 도움된다는 침향. 이를 활용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차 마실까? 침향액 티타임을 즐기며 안윤정 씨 모녀가 갖는 조화의 시간.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 호흡에도 집중해보고요. 심신의 진정을 통해 바쁜 현실에서 잠시나마 해방되어 봅니다. 이거 먹으면 심신이 안정돼서 좋아. 엄마가 이거 마시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장애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침향은 천연 신경 안정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침향의 델타 구아이엔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아가로스피롤은 신경을 이완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침향이 신경 안정 작용을 하여 심리적 안정감 증진, 스트레스 감소, 우울감 및 불안감 개선, 불면 증상 해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침향액과 침향환을 섭취하고 침향액으로 다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일상의 평정심을 되찾았다는 안윤정 씨. 체온으로 신체 전반적인 기의 순환을 좀 확인해 볼까요? 체온의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비해 수승하강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승하강이란 따뜻한 배, 열린 가슴, 시원한 머리가 몸을 의미하고 이것이 이상적인 몸의 에너지 흐름입니다. 바로 그 올바른 몸의 에너지와 기의 흐름을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침향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진짜 침향에 대해 알아보는 본격적인 시간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영입니다. 저도 이 침향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한의사 선생님 모시고 이 침향을 활용한 티타임 가져보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 일상이 걱정되고 초조한 불안장애 극복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건 단지 불안한 감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긴장하는 상황일 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계가 과하게 활성화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면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고 일상 속 평정심을 기르는 건강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네, 심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육체적 건강이 평안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서서 공황장애와 그리고 불안장애를 극복하셨던 안윤정 씨처럼 자신에게 맞는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침향의 도움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침향이라는 게 여기 이 나무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침향나무에서 얻는 것이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분비되는 수지 성분을 일컫는데요. 이때 분비된 나무의 진이 오랜 시간에 걸쳐 딱딱하게 굳으면 비로소 침향이 되는 것이죠.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향은 역사적으로 진귀한 약재로서 귀하게 여겨지고 있죠. 안윤정 씨 모녀가 종종 즐긴다던 침향액을 활용한 차, 도대체 어떤 맛과 향을 가졌을까요? 오, 이름에 향이 들어가서 그런지 향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양노루의 사양과 향유고래의 용연향과 함께 침향이 세계 3대 향으로 손꼽기도 합니다. 이 침향이라는 명칭은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어, 무거운, 물에 가라앉는 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요. 침목향, 침수향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질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부귀를 상징하는 용도로도 쓰였죠. 이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왕이 즉위할 때 중국에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물품을 보내오는데 반드시 침향으로 만든 침향 공예품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침향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체내의 기운을 잘 다스리는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심신 안정에 도움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운을 잘 다스리는 성질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침향이 진기를 오르내리게 한다라고 기록돼 있고요. 본경 숙소에는 침향은 내부에서 기를 지킨다. 본초 강목에는 심을 진정시키며 화를 눌러주고 겁먹은 것을 치료한다. 온갖 퉁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한다고 침향의 효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향이 기운을 다스리고 또 기를 지켜주면서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효능은 현대에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침향이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함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침향이 감정, 수면, 식욕 등의 조절에 관여하는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침향이 항불안 등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이 침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침향이 아니란 사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침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아주 귀한 약재이기 때문에 위품, 그러니까 가짜 침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침향을 구매하실 때는 진짜 침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 진짜 침향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용 가능한 것으로 공식 인정한 침향 원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식약처 식품 분야 공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침향이라고 두 글자를 검색하면 식약처에서 공시한 침향 원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침향, 말라센시스와 아갈로차 종인데요. 이 두 가지 침향 종이 식약처 고시된 진짜 침향입니다. 그럼 식약처에 고시되지 않은 침향의 종류도 꽤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그런 편입니다. 워낙 귀하고 값비싼 소재다 보니 시중에 위품 침향도 많이 판매되는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관능 검사 해설서를 통해 이 두 종이 아닌 위품에 주의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은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침향의 기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침향나무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종을 확인하는 건데요. 침향 말라센시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침향은 더운 나라에서 많이 나고 자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침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침향을 찾으려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정한 침향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를 통해 침향의 산지나 기원까지 알 수 있으니 심신 안정에 도움되는 진짜 침향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네, 오늘 침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강민구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함께 해주실 이 세 분을 소개해드려야죠.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말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스타의 일생을 한번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스타 초대석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 스타 초대석 함께할 분은요. 20여 년 넘게 꾸준히 한 우물만 파다가 인생을 바꿔줄 이 대박송을 만나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요즘 더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예. 근데 이미 화면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모시기 전에 노래부터 듣고 가야죠. 이번에는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노래 청하겠습니다. 힘겨운 세월을 피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소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만 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적어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힘겨운 세월을 피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소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만 하네. 70년 세월 그까짓 게 무슨 대수요.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가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확폭 삼아 한 점 한 점 찍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확실히 맛이 다르네. 맛이 달라요. 아니 맛이 대곡이죠, 대곡. 이게 완급 강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착 쪼다가 또 이렇게 한번 팍 풀어. 쫙 쪼다가 팍 풀어. 야, 역시. 아니 소름 돋았어요, 정말. 최고의 평론을 해주셨네요. 아니 그리고 이거 통일되면 이 노래가 굉장히 각광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 70년 지금 이제 그러니까. 74년 뭐 이렇게 됐지만 아니 뭐 그 같이 산 게 5,000년인데 70년이 대수냐. 야. 가사 너무 좋네요. 이 아침에 그 맛에 빨려 들었습니다. 은영 씨는 막 붓을 같이 말고 붓을 인생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제 진도 나가야 돼.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우선 강진 씨의 그 행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잘 나가는 주식 그래프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명 시절 이렇게 잔잔하게 버티다가 인생곡을 탁 만나면서 상한가를 팍 그리고 안정기를 접어들었다가 또 한 번 상한가를 팍 시청자 여러분 인사 안 해요? 해야죠. 지금 할 생각이었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무탈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여전히 바쁘시죠? 예, 뭐 그 우리 저 대중 여러분들이 바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5월에 또 그 단독 콘서트가 있어서 제가 맞아요.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2시간 20분 정도 동안 20곡 넘게 부르시는데 노래 잘하시는 거야 뭐 다 아시는 건데 이제 앙코르곡 부를 때 객석에서 내려와서 부르는데 아니 놀라운 게요. 뭐 손도 잡고 고개 숙여 인사도 하고 누가 아까 처음에 영상 나왔지만 이거 사진 찍자 그러면 사진도 찍어주시는데 이거를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걸어가고 인사하고 셀피도 찍어주고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어쩜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영상이 중간에 나왔었어요. 나는 관객을 두려워하는 대중을 두려워하는 가수로 살겠다 이러셨는데 이게 그 뜻이구나. 야 그렇게 관객과 함께하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악수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노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호흡도 좀 가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디노 쇼를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찾아주셔서 성황리에 잘 맞출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콘서트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단독 콘서트 9월 달에 잡혀 있고 또 7월 달부터서는 그 빅3 콘서트라 해가지고 우리 진성 후배하고 김용림 후배하고 셋이서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진 씨는 뵐 때마다 한결같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 이게 자기 관리거든요. 맞아요. 그죠? 키가 180cm에 허리가 29인치예요. 근데 세상에. 아니 저보다 형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관리해요? 그러니까. 관리하느라고 힘들죠. 항상 우리 대중 가수들은 우리 대중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만 보여드려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도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야 또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관리하는 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렇죠. 운동도 계속 해야 하고 항상 이 몸을 긴장된 상태에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집에 하루 종일 있더라도 낮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도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흐트러지지 않게 자꾸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하면은 나중에 허리가 굽을 수 있어서 그래서 딱 펴고 꼿꼿하게 이렇게 항상 TV도 보고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음식이 안 좋다 그러면 철저하게 저는 안 먹어요. 안 먹고 7시 이후로는 절대 집에서도 식사를 안 하고 또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목이 마르면 물로 대신하지 그런 걸 안 먹은 지가 오래됐고 또 뭐 고기도 먹을 때 뭐 탄부인은 안 좋다고 해서 다 잘라서 이렇게 먹게 되고 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혼나요. 왜냐하면 적당히 좀 하라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삼겹살 탄부분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네, 그래서 고기 곧 먹자고 그러면 그 다른 식당에 가자고 해요. 왜냐하면 혼자 자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데 혼자 재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도 그 딱 나눠서 집에서도 그리고 봤잖아. 맞아요. 코로나 때도 제 아내가 가까이 오면 저리 가 뚝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아니 그 삼겹살도 이렇게 잘라드시고 멘보샤도 이렇게 그 빵 부분 빼고 새우만 드시고 하신다고 그 들었거든요. 멘보샤도 한번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와 그런 거를 어떻게 무서워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네. 아니 막 기름기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치킨은 어떻게 드시나요? 치킨도 꼭 맥주. 먹어야 할 자리가 맞아. 있잖아요. 네. 먹어야 할 자리 있으면은 그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놓고 안에 살만 한 2번 정도 이렇게 철저하시네. 먹고 그렇게 아니 아까 서서 노래하실 때도 정말 몸도 슬림하시고 군살이 1점도 없구나. 근데 앉아 계셔도 지금 구력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이 판으로 지금 가리느라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애쓰시잖아요. 난 포기 된다. 그래 이러고 해요. 가리지도 않구만. 우리 홍준상 기자님도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라면 같은 것도 안 드세요? 예? 라면 같은 것도 안 드세요? 라면은 제가 세어보니까 한 1년에 한 두세 번 먹게 되는데 1년에 그것도 꼭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있으면 라면을 한번 삶습니다. 삶아서 물은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요. 씻고 어머나. 스프는 한 3분의 1 정도만 넣으면은 색깔이 너무 빨갛지 않으면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치 국물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먹다가 국물은 아예 안 먹고 그것도 다 안 먹고 한 3분의 1 정도는 남겨요. 그냥 그럼 먹고 나서 또 그리고 맛있게 먹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딱 먹고 나서 괜히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먹고 강진 나서도. 씨의 이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저는 과자를 먹고 싶으면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여러분 편의점 들려서 그냥 사 먹거든요. 한 번 열면 이걸 닫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강진 씨는 과자를 이제 드실 때도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큰 맘을 먹고 일단 하나를 까고요. 일단 반을 쪼개서 입으로 넣고 그 반을 삼키고 나머지 반은 뱉는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그 과자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자를 하나 까가지고 반은 버리고 반 정도를 가지고 또 반을 쪼개서 입에 넣고 이렇게 씹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되는데 이게 이만큼이라도 내 몸에 들어가서 이로울 게 없다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 입에 있는 걸 맛만 좀 느끼고 그냥 가서 뱉어버리죠. 아니 근데 이 반의 반이 달라요. 우리 최 기자는 한 봉을 기준으로 반 이러는데. 그렇지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근데 지금 강진 선생님 하시는데 요만한 거 요렇게 까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정도 먹어서는 아무 이상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 하나하나가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만큼이라도 들어가서 안 좋다고 생각하면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막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때는 좀 가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때는 라면도 좋은 음식이고 과자도 다 좋은 음식이죠. 한데 우리 나이 때는 이제 그걸 좀 가리는 게 좋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면 장사하시는 난 어떡하지?
알림길에. 이 정도의 관리법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웬만한 아이돌 관리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술은 혹시 아예 안 드시나요? 술이요? 술은 젊었을 때 이제 한 잔씩 조금씩은 했는데 술 마시게 되면 얼굴이 또 빨개지고 또 뭐 그렇게 뭐 좋지 않더라고요. 좀 술이 안 받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땡벌이 탁 뜨고 나서는 이제 이 좋은 인기를 얻었으니까 술도 먹지 말자 해서 딱 술도 안 먹고 일주일 술을 안 먹고 친구들하고 이제 어떤 자리가 되면은 반 잔만 먹으라고 막 권해요. 그러면 그것도 입에다만 이렇게 대고 반 잔을 먹어본 적도 없고 대고 바로 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술 마시자는 소리도 안 하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같이 라면도 안 그래서- 먹고 술도 안 마시고. 아니, 자동으로 이 좋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친구가 중요합니까? 제가 인기 어떻게 온 인기인데? 네, 어떻게 해서 얻은 인기인데 그래서 친구들 미안하지만 조금만 참아주게 나중에 인기가 좀 떨어지면 그때 만나자고. 자동으로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스케줄 시간 외에 그 여가 시간에는 뭐 하죠? 여가 시간에는 제가 그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 강소미라고 있어요. 강소미 있는데 그 소미하고 산책도 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놀아주기도 하고 곡도 좀 쓰기도 하고 또 책을 많이 봅니다. 책도 보고 또 집에 있어도 몸을 가만히 안 놔두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계속 소파에 앉아서도 이렇게 계속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고 청소도 저희 아내한테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저는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까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남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깔끔함을 제가 다 합니다. 하나도. 그리고 청소도 이렇게 저는 상대방을 그 입장을 생각해서 여기 더러운데 청소 좀 하지 이러면 기분 나쁠까 봐서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조용히 하고 그 지금까지 뭐 양말 좀 챙겨줘, 물 한 잔 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물도 다 떠서 먹고 제가 모든 이렇게 넥타이도 다 해서 이렇게 하면 뭐 1등 남편이시죠. 요거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손수하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봤을 때 저 남자 피곤하구나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집에서 얼마나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아이고.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가정적이고 100점짜리 남자. 아니 그거는 이제 안 계시니까 지금 혼자 하시는 말씀. 아니 제 아내도 인정을 해요. 제 아내 지금 맞아요. TV 보고 있을 텐데 인정을 하고 제 아내 주위 분들도 강진 씨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아, 이건 제가 보증해요. 그래요? 네, 김효선 씨가 그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남편 몇 점 주시겠어요? 사실 나는 100점도 부족해. 뭐 줄 수 있는 점수가 있다면 그걸 다 주고 싶어. 와, 아니 가정에서도 이렇게 멋진 남편이고 밖에서는 이제 멋진 가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철저히 자기 관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건강하게 이제 살고 싶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도 일찍 좀 저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면서 저희 자식들한테도 제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한테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주고 싶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인기를 얻었습니까? 오랫동안 노래를 해야 되고 누려야지. 네, 누려야지. 소지해야지. 네, 저희 소구회 선생님보다 더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한 노래를 하려면은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근데 지금도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방송도 보고 계실 때 저는 막 건강하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관리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근데 다 이렇게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렇게 치료도 잘 하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할 때 지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집중 탐구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집중 가봅시다. 탐구 한번 제가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강진 씨 하면은 고진감래. 이 말 말고 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 강진 씨의 위해 준비한 이야기 바로 강진 씨의 인생에서 아주 달콤한 열매가 되어준 인생을 바꿔준 대박송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박송. 대박송. 첫 번째 곡은 뭐 이건 너무나 너무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럼요. 뭐 다른 말 하면 입 아픕니다. 바로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이거 뭐 빼놓을 수가 없는 노래죠. 바로 땡벌입니다. 이 땡벌이 원래 나훈아 씨가 1980년대 후반에 발표를 했었던 곡인데 그 곡을 우리 강진 씨에게 나훈아 씨가 또 선물을 하셔서 강진 씨가 발표를 하시고 그 뒤에 2006년 비열한 거리에서 또 조인성 씨가 이렇게 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게 국민곡, 국민 히트곡, 애창곡으로 등극이 돼서 벼락스타가 또 되셨다고 하는데요. 벼락스타가 됐다는 건 정말 하루아침에 찾는 곳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무명 시절이 저는 꽤 길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명 그때 시절 그 무명 시절 때는 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이렇게 감사함을 항상 느낄 수가 있고 또 무명 시절에 이렇게 갈고 닦았던 것들을 지금에 많이 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 마음이 좀 연그렀다고 그럴까 무명 시절에. 그래서 무명 시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훈아 선배님 곡을 받게 된 것도 나훈아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무명 시절에 나훈아 선배님 노래가 그 땡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노래가 막 좋다고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노래인데 그리고 있다가 이제 깜빡 잊고 제가 이제 신곡을 막 이렇게 찾고 있는 동안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당신이 옛날에 그 나훈아 선배님 노래 땡벌 그 노래가 좋지 않았냐고 그래서 좋았지 그랬더니 그 노래 달라고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 덕이 있었네. 예, 그래서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훈아 선배님 찾아뵙고 곡을 말씀드렸더니 신곡 얘기할 줄 알았더니 땡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땡벌을 또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 노래가 정말로 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도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저 보면 땡벌 아저씨가 지나간다고 땡벌 하고. 근데 이 땡벌이 중독성이 있거든요. 아까도 난 지쳤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후렴하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근데 땡벌. 요게 운도 닿으려니까 하필이면 그 영화에서 이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입이 엄청 변화했을 텐데 요걸 또 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게요. 한 번 들으면 우리가 제목만 들으면 바로 땡벌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가 아주 이 히트인데요. 이 다양한 연령대로부터 그리고 폭넓게 사랑을 받은 덕분에 전국에 정말 하루의 행사를 7개를 할 정도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7개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7개를 하니까 수입이요. 10배나 상승했다고 하고요. 이게 1년 수익으로 보면은 무명일 때 20년 동안 번 수익보다 이 1년 동안 번 수익이 여러분 더 많다고 합니다. 땡벌 대단해요. 최 기자가 이제 하루로 얘기했으면 제가 한 달로 좀 묶어드리면 밤무대 행사 요걸 제외하고도 한 달에 일정을 80개에서 90개 이렇게 하고 이게 또 정확한 보도가 있는 게 있어요. 2006년 11월 30일 보도를 보면 이 땡벌 노래가 라디오에서 한 달에 300번 넘게 나갔다. 그럼 하루에 어디선가 10번. 이거 뭐 한두 시간씩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 전체 가수 통틀어 5위권 안에 들 정도의 라디오 송출량이었다, 횟수였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땡벌이란 곡으로 인해서 그 긴 무명의 터널을 벗어나게 된 건데. 네네. 그러면 혹시 나훈아 씨가 이 곡을 주면서 뭐 곡비라든지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 이거 너무 궁금하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곡비를 받았겠습니까? 저기 시원하게 10원짜리 하나도 안 드렸고, 네, 안 드렸고, 시원하게 정말 화끈하게 곡을 주셔가지고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고 어깨 동무 어깨 치시더라고.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비 뛰었다고 그러는데 그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옛날에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옛날엔 거의 뭐 1년을 다 벌어야.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막 뭐 몇 개가 막 이렇게 돈 번 줄 알잖아요. 근데 너무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액수가 너무 적었고 아침 새벽 일찍부터 저녁 나이트 클럽까지 출연하면 뭐 한 7군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힘든지도 모르고 밥도 안 먹고 다녀도 배도 안 고프고 김밥 한 줄 먹고 막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
일위를 수많은 곳에서 일을 했었고 네. 뭐 K본부에서 뭐 아이돌 가수들만 1위 할 수 있는 데서 1위 했었고 그렇죠. 또 최근에 17년 만에 우리 이찬원 후배가 하늘 여행으로. 네. 이게 17년이 가도록 깨지지 않는 17년 동안이나. 트로트 가수가 아이돌이랑 다 같이 경쟁하는 수은이 프로그램에서 1등. 예. 근데 이제 이제 나훈아 씨가 곡 줬던 얘기를 제가 조금 보태드리면 아니 이제 그때 당시에 요거 땡벌 노래 너무 짧다. 내가 당신한테 네네. 맞춰서 예, 예. 편곡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그냥 처음에 여기에도 또 아내의 힘이 있어요. 아내가 지인을 통해서 나훈아 씨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네네. 와서 면접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래 내가 노래 들어볼게 하고 전곡을 강진 씨 노래를 CD 그동안에 들어보고 CD 그런 다음에 맞게 편곡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다. 내가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근데 야, 그게 그거 아니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그게 치근 데다가 잠이 들겠지 그런 대목도 없었거든요. 선배님이 원래 불러주셨던 곡은 이제 노래가 좀 짧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짧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배님께서 노래가 좀 짧다. 다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며칠 있다 오너라. 딱 갔더니 뭐 치근 데다가 뭐 그런 너무 더 원곡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와 천재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만들어진 곡 땡벌이 네. 이제 첫 번째 인생을 곡이었고. 바꾼 첫 번째 곡이었고 두 번째 그렇죠. 곡. 네, 강진 씨의 인생을 바꿔준 대박송 두 번째 노래는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아주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화제의 그 곡이죠. 막걸리 한 잔. 너무 좋아요. 진짜. 막걸리 한 잔 이거는 너무 좋아. 청해 듣고 얘기 나눕니다. 맞아요. 자, 청해 듣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잔뜩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하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봤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알아주던 막걸리 한 잔 역시 막걸리 맛이 다르네. 막걸리 맛이 달라. 아니 이걸 듣고 있는데 정말로 한 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아요. 눈앞에 그려져요, 막 그려져요. 저는 아침부터 취하네요. 마시지 않았는데 막걸리 지금 거의 한 병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걸리가 원조집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이 몇 분이 불러주셨는데 이게 원조집 맛이 다르네. 역시나. 막걸리 한 잔도 우리 원조는 다르네. 후배들이 정말로 너도나도 앞다퉈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 노래로 인해서 또 후배가 또 잘 돼서 너무 좋고 제가 선배님 노래로 잘 됐듯이 또 제 후배한테 이런 노래를 또 영탁 씨가 이 노래를 2등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가사를 쭉 들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인데 이 노래 부르면 아버지 많이 그립고 그럴 거예요. 아버지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없고 그때 시절에는 시골이라 사진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면은 그 하얀 그때 당시에는 어르신들은 하얀 고무신 신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친구 집에 가면 하얀 고무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얀 고무신이 부럽고 우리 집에는 흰 고무신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없으니까 항상 그런 마음 한구석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너무 참 애롭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마시러 오시면은 자고 가라고 어린 나이에 그러면 자고 간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가 그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막걸리 한 잔. 근데 이 대박송은 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노래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한테 이 곡을 한번 써봐라고 제가 이렇게 그 작곡가한테 곡을 맡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써라 했더니 그 작곡가가 하는 말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 곡을 막 2,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써왔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지금이에요. 써왔는데 딱 보니까 제목이 막걸리 한 잔이에요. 그래서 저는 술을 못 하잖아요. 그럼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나하고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가사도 좀 대충 보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곡을 부탁해볼까 이러고 있다가 저희 아내한테 또 이렇게 한번 악보를 주면서 들려줘 봤어요. 그랬더니 가사 좋은데 빨리 취입하지 그래 막 집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역시 이 촉이. 그래서 또 이 노래를 취입을 하게 됐고 취입을 해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후배가 불러가지고 잘 돼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 여자 말을 잘 들어라. 역시. 네, 그래서 그 아내 덕을 많이 보시네. 기억하고 우리 어머니 말씀을 제가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이게 2019년 1월에 나온 곡인데 이게 2020년 상반기 최고 히트송이 됐어요.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사실 트로트 곡이 짧아야 2, 3년, 길게는 한 10년 10년도. 돼야 이게 히트 주기가 오는데 정말 바로 곧바로. 아유, 근데 이게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막걸리 한 잔 방금 들었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맛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내서 부를 막걸리 수가 한 잔은 이제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 가사 전달이 잘 좀 돼야 돼요. 또박또박 전달이 돼야 되고 이제 경쾌하잖아요, 리듬이.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끈끈한 그런 감정을 놓칠 수가 있어서 가사 전달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사 전달을 좀 잘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맛을 이렇게 잘 살려주셔서 또 많은 팬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자꾸 이런 게 궁금해요. 막걸리 한 잔도 대박송이잖아요. 네. 그 후에 이제 수입의 변화. 이거 막걸리 수입의 변화. 한 잔으로 위스키 값으로 간 거지. 근데 가수가 이렇게 정점을 한 번 찍는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2번 이렇게 정점을 찍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대중 가수들은 항상 대중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중한테 이렇게 정말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저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들이 눈 밖에 나오면 저는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중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후배들한테도 그럽니다. 항상 고개 숙여라. 저는 항상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저는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고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국회에서 좀 배워야 될 얘기를. 고개 숙여. 고개 숙여 감사해야지. 그래서 항상 좋은 거 어떨 때는 막 피곤해서 좀 소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분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해서 근데 제가 올다리도 이거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네. 트로트 제가 프로그램 대기실 MC를 하고 있거든요. 강진 씨를 뵈면 정말로 이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후배들을 먼저 봐도 아주 그 젠틀맨, 그 현장에서도 아주 젠틀맨으로 후배들을 봐도 아하 이러면서 먼저 항상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추임새 이러면서 인사하시는 그 미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먼저 다가가서 후배들 손을 제가 먼저 잡아주고 세상에. 저도 그 문명 시절에 선배들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더라고 힘도 나고 그래서 꼭 그대로 해주고 있고 그 후배들은 저한테 이렇게 어려워서 못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서 다정하게 해주고. 근데 지금 후배들도 뭐 그렇지만 대중 뭐 우리 팬들도 고맙지만은 지금 두 번의 정점에서 큰 역할을 한 게 지금 보니까 아내분이에요. 다 결정을 해줬어요. 맞아. 네네. 정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하죠 늘. 항상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지 집에서. 아무튼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맙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이 이혜인 아나운서가 궁금해한 이 막걸리 한 잔으로의 수입 변화는 제가 김효선 씨께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 예를 그렇지 들면 않아요. 젊은 가수들은 요새 한번 탁 히트하면 큰 돈을 버는데 네.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정말 라면 하나를 제대로 과자 하나를 못 먹어가면서 저렇게 관리하면서 열심히 또 곡을 찾아다니시거든요. 좋은 노래. 네.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요만큼 벌었나 하면 너무 짠하고 안쓰럽대요. 그러나 아내분 얘기입니다. 내가 번다. 내가 벌면 된다. 또 부업하시잖아요. 진짜 여러모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강진 씨도 음악가 집안이에요 지금? 네, 그 저희 아들도 그 이모니 탤런트하고 같이 전파상사라고 전파상사. 그래서 같은 무대에도 최근에 섰거든요. 거기서 드럼을 쳐요. 드럼을 치는데 음악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피는 못 속이는가 봐요. 또 드럼을 치는데 직장 다니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네, 직장 다니면서 그쵸. 그래서 취미 생활로 하라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방송을 또 자주 출연하게 되니까 그러다 또 유명해지면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생기셨던데 아드님. 저 닮아서 잘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또 음악을 하게 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아니 그 아드님하고 군대에 있을 때까지도 뽀뽀를 하고 아니, 그랬어요. 본인이 다 육아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우리 큰아들이 둘째가 1m 88에 100kg가 넘는데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고 둘이 뽀뽀하고 제가 찾았네요. 저희 아버님을 찾았네요. 제가 저희 시아버님을 여기서 찾네요. 그 표현을 다 해요, 저는. 서로 표현을 해요. 아니 강진 씨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앞으로 계획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계획이라 해봐야 뭐 우리 대중 여러분들 뭐 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고요. 그 콘서트를 통해서 저를 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콘서트 자주 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반듯한 가수로 남겠습니다. 늘 멋진 무대 보여주는 강진 씨와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은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어제는 더위가 쉬어가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죠. 중부는 비가 올 때까지 나날이 기온이 오를 텐데요. 금요일은 서울 낮 33도로 다시 폭염입니다. 잠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북상했습니다. 오늘 제주를 중심으로 비를 뿌릴 텐데요. 제주에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60mm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곳은 맑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동쪽산 간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등 대부분 30도 선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남부에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도 장마철에 돌입합니다. 다음 주에도 전국적으로 본격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네, 내일 제주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주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에 덥긴 더운데 바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바람이 꽤 불더라고요. 근데 다만 지역별로는 뭐 제주도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기상 정보는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